인생의 황혼기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꿈꾸시나요? 전 93세 현역 의사 박만동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10살 때 처음 의사의 꿈을 꾸었고 지금까지 무려 6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죠. 어제도 저는 6시간 진료를 보고 저녁엔 손자와 테니스를 쳤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은 우리 몸을 부품처럼 분리해서 보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몸은 서로 미묘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화 증상과 만성 질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특별한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10년 전 저도 만성 관절염으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어요. 병원 동료들은 더 이상 수술대에 서지 못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세계 각국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특정 신체 부위를 특별히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현대인들은 얼굴과 외모에만 집중하고 정작 우리 몸의 핵심 부위는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70대만 되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90이 넘어서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30만 넘으면 벌써 늙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제가 지금 알려드릴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제 나이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하. 농담이고요. 사실 전 유튜브 편집도 직접 합니다. 세대 차이란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젊음의 비결 중 하나니까요. 제 오랜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4가지 놀라운 건강관리 부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과 면역 체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곳들이죠. 이 4가지 부위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런 부위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박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죠? 매일 밤 다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라는 말까지 하셨죠? 저는 그분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노화 현상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발의 순환계가 무너진 결과였어요. 제가 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스위스 연수 시절 한 현지 의사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발인데 그곳까지 혈액을 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발 자체의 펌프 기능이에요.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현대인들은 발을 그저 땅을 딛는 도구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점이 있고 이들은 모두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대의학도 이제야 그 연결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은 어떤가요? 그저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환자들에게 심장 건강을 위해 발부터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놀랍게도 올바른 발 관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발 관리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요. 이때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기관 활동이 촉진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발가락 사이 관리예요. 이곳은 습하고 어두워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마지막으로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집에서도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슬리퍼를 신으세요. 제 환자 박 할아버지는 이런 관리법을 단 2달만 실천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난주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박만동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산책도 했답니다. 그분의 눈에서 반짝이던 생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매일 아침 샤워할 때 겨드랑이에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대부분 그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씻고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것으로 끝내죠.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겨드랑이가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라는 점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한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했어요. 10여 개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죠. 선생님, 봄과 가을이 되면 항생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놀랍게도 문제의 실마리는 그녀의 겨드랑이에 있었습니다. 겨드랑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림프절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겨드랑이엔 20개가 넘는 중요한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은 면역체계의 핵심으로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 습관은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데오드란트와 향수는 강한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특히 땀샘을 막는 제품들은 자연적인 독소 배출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몸은 독소를 다른 방법으로 배출하려 하고 이게 바로 알레르기나 만성 염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 대신 순한 천연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씻으세요.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요. 그 다음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또한 알루미늄이나 파라벤이 들어간 데오드란트 대신 자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베이킹 소다를 섞어 만든 자연 데오드란트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줘요. 이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번 가을은 약 없이도 잘 지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절 변화가 두렵지 않네요. 그녀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처럼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 배출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 보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생 신경 쓰지 않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허벅지 안쪽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매년 전 세계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노장 의학자가 발표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했는데 그들 모두가 특별한 허벅지 마사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대요. 제 환자 중 김 할머니는 70대 초반인데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을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죠? 여러분은 허벅지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 부위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태태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이 모여 있어요.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은 물론 놀랍게도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셨나요?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 경락이 지나는 곳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최근 연구들을 통해 이 부위의 림프순환과 간 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증명되고 있죠.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목욕할 때 부드러운 비누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서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통기성 좋은 속옷을 입는 것이에요. 허벅지 안쪽은 특성상 습하고 따뜻해서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의 속옷을 입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몸이 뻣뻣하다면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을 옆으로 내리는 동작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습제와 파우더로 피부를 관리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아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천연 성분의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같은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마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한 달만 실천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만성 피로감도 사라졌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위, 등과 두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어요. 10년 전쯤 저는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환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처방전도 쓰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우연히 만난 티베트 의사가 제 등과 두피를 살펴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뇌가 아니라 등과 두피의 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알려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기억력이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등 근육이 뭉치면 척추를 따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순환이 좋지 않으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조 할머니는 70대 중반인데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려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하며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심각한 순환 장애가 있었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은 샤워할 때 부드러운 브러쉬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 등 전체에 손이 닿기 어려운데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예요. 척추가 유연해야 전신의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간단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상체를 좌우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수면을 촉진하고 다음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기 전에 등과 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중추신경계가 편안해지고 뇌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어요. 조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2달간 실천한 후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손주들 이름을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찾아낸 5분의 기적 습관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시작하세요.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식으로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93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건강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저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하고요. 새로운 습관은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들이 오히려 80대,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86세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 넘게 시달렸던 불면증도 해결했어요.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이 할아버지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몸쓰는 일을 해서 관절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활력을 찾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93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엔 산에 오르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